외국인 며느리 주제에 라면 한 박스면 많이 챙겨준 거지? 공항 출국장. 사람들로 붐비는 대합실 한가운데 한 여자가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25살 린. 그 품에는 빨간 라면 상자 하나뿐입니다. 계단 사고로 다리를 다친 시어머니가 목발을 짚고 사람들 눈을 피해 그 상자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립니다. 외국 며느리 주제에 5년도 못 살았으면 라면 한 상자면 많이 챙겨준 거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쫓겨났대. 역시 오래 못 가더라. 가여워라. 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습니다. 손에 든 라면 상자가 너무 가볍습니다. 5년의 시간이 이것뿐인가. 그때 3살 딸 수아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야? 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딸의 손만 꼭 잡을 뿐입니다. 그렇게 라면 상자 하나 들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그 라면 상자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25살 린이 베트남에서 한국 시골 양계장 집안으로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가 린을 처음 본 순간 차갑게 물었습니다. 말은 좀 하니? 린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데려왔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시집살이 할 수 있겠어? 돈 주고 샀다던데. 린은 모든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린은 새벽부터 닭장 청소,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500마리 닭들의 밥을 주고 물을 갈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양계장 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닭 몇 마리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다른 닭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닭들이 이상해요. 움직임이 다르고 눈빛이 흐려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확인하니 초기 전염병 증상이었습니다. 즉시 격리하고 방역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았습니다. 양계장을 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는 말없이 매운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린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날 밤 린이 잠든 사이 시어머니가 혼자 닭장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린의 젖은 장화를 안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한테 맞고 또 나갈까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린이 닭장을 혼자 나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함께 나갔습니다. 린은 이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린이 임신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에 독촉장이 붙었습니다. 빚 5천만 원. 리는 놀라서 떨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군청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하면 말이 서툰 린의 설명을 직원이 끊었습니다. 남편분 오시라고 하세요. 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외국분인의 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밤 린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빚은 무슨?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게 뭐야. 처음으로 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3살 수아가 보는 앞에서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은 얼굴로 서 있는 린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말없이 끓여진 매운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린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무관심인지 두려움인지. 딸이 태어났습니다. 수아. 린은 작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기를 안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계속 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경마장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술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소리만 질렀습니다. 린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수아를 안고 베트남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라의 노래.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결혼 4년째 되던 해 남편이 양계장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엄마, 도장 좀 찍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제 집인데.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린을 군청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계장 명의를 린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님께 넘기시는 거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한테 빼앗기게 둘 순 없어. 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 큰 재산을. 그날 밤도 역시 매운 라면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남편이 명예 이전 사실을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내 재산을 저 여자한테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이 아니야. 내 거야. 남편이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넘기세요. 당장.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의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골절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행죄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목발을 짚으며
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그놈하고 살면 안 돼. 이혼이 결정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린이 받은 위자료는 1,0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린은 짐을 싸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420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아의 학용품과 집세, 비행기표가, 베트남 도착 후의 살.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이제 없어? 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앞에 라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목발을 짚은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빨간 라면 상자를 린의 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습니다. 외국 며느리 주제에 5년이나 살았으면 라면 한 상자면 많이 챙겨준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쫓겨났대. 역시 오래 못 가더라. 가여워라. 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 수아의 손을 꼭 잡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라면 상자 하나만 들고. 베트남 친정집. 린은 한동안 라면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공항에서의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전 남편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차가웠던 5년. 며칠이 지나고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라면 봉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밑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통장, 그리고 편지 한 장. 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2억 원. 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이 맞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우리 리나, 겁이 많아서 내 편을 못 들었다. 아들이 무서웠다. 내가 날 구해준 날 알았다. 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 돈으로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리나. 어머니. 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5년의 침묵. 매일 밤에 매운 라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심. 그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말 못한 보호였습니다. 린은 친정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트남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린은 수아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수아, 친정 마당에서 웃는 수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친구들 보고 싶어. 한국 놀이터 또 가고 싶은데. 수아는 자주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말로 책 읽어줘. 할머니 집 닭들은 잘 있을까? 린은 수아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도 그리워하고 있구나. 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자. 수아도 원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할까? 베트남에서 할아버지들에게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물을 치료했던 시간, 한국 양계장에서 닭들을 돌봤던 날들. 그래, 동물 관련 공부를 하자.
리는 수아를 데리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으로 생활했지만 아껴 썼습니다.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문대학 동물보건과 2년제에 입학했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린의 능력을 원장이 알아봤습니다. 린 씨는 강아지들이 아플 때 먼저 알아채네요. 관찰력이 대단해요. 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서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2년 동안 린은 전문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수아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동물보건학, 수의학 기초, 실습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동물병원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상태를 읽는 능력, 베트남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직관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졸업 후 수의사 보조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린은 더 다양한 경험을 원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1년간 실습을 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를 돌보고 입양 상담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보호소 동물들의 심리, 행동 교정, 건강 관리를 배웠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이 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신도 버려졌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후 2년 동물보호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베트남어도 잘했습니다. 린은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 그날을 위해 경험을 쌓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라면 상자 하나 들고 공항을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린은 이미 소식은 듣고 있던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출소한 직후였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양계장도 내 거고. 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계장은 법적으로 제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십니다. 더 이상 괴롭히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협박했습니다.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및 재산 갈취 미수.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마당.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참 귀여운 이름이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린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린이요.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때로 오해로 남고 그 오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래 흔듭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면 상자 하나가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가 하나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공감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